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끝내주는 인터뷰 시간. 오늘 반도체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주식시장 엄청 뜨겁죠. 삼성전자, 10만 전자, 뭐 이 얘기 다시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대외적으로는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이 반도체 관련된 갈등, 또 그 틈에 끼어서 우리나라 어디로 가나 이런 걱정 뭐 다 그치지 않고 있는데요. 이 문제 가장 깊이 있게 설명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이 시장을 보니까 삼성전자 뭐 엄청 이 주가도 많이 오르고 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삼성전자는 좀 이렇게 좀 뒤처지기 시작한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많았는데요. 그런 상태고 또 실적 발표도 금방 있다고 하는데요. 뭐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반도체 애널리스트로도 또 국내 최고의 분석을 하셨었는데. 네. 뭐 증시에서 영원한 성장 산업도 사양 산업도 없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는 뭐 올라갈 때 2년 반, 떨어질 때 1년 반, 전형적인 이제 4년 주기 사이클인데, 그래서 최근 한 1년 반 동안 힘들었죠. 그래서 반도체 이제 봄이 온 것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뭐 아무래도 그 실적이 답을 줘야 뭐 올라가든지 말든지 하는 건데, 아마 반도체 봄에 그 이미 하이닉스가 먼저 시그널을 줬고, 아마 삼성전자가 이번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제 확실하게 턴어라운드 하는 걸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애널리스트 예측이 다 다르긴 하지만 뭐 매출로 봤을 때 한 70조 분기를 좀 넘고 이익도 이제 한 5조 정도 뭐 그 정도를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엄청난 거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2023년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1년 반의 하반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고 2022년 같은 경우는 뭐 대략 한 14, 5조 정도 이익을 내요. 그래서 지금 한 5조 낸다고 하는 것은 뭐 전성기로 생각하면 아직 이제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왔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봄이 왔는데 봄이 아직 시작되고 있는 상태다. 그렇습니다. 아, 그런 상황이네요. 그 SK 하이닉스도 최근에 뭐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이게 인공지능하고 연결해서 많이들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실제로 매출액 비중은 뭐 HBM이 크지 않은데요. 네네네. 그래서 올라간다고 했을 때 어떤 이제 재료가 필요하죠. 거기에 이제 HBM의 최대 수혜자라고 하는 이제 하이닉스가 등장하게 된 것인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 디램 경기의 턴어라운드 거기에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뭐 가전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 탄력이 좀 떨어지죠. 그 대신 이제 하이닉스는 뭐 메모리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디램 경기에 그대로 영향을 받으니까 그래서 디램 같은 경우가 뭐 이제 낸드도 그렇고 굉장히 어렵다가 이게 최근 뭐 한 3개월 이제 특히 이제 낸드 같은 경우가 적자가 크게 많이 났었는데 이게 한 달 뭐 한 석 달 사이에 한 30% 정도 가격이 올랐어요. 그리고 또 지금 삼성이니 뭐 이제 이런 메이저들이 2분기에는 더 올리겠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기대, 이제 그게 선반영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게 그 낸드도 인공지능 서버용 낸드 메모리가 굉장히 수요가 많아진다는 아니고요. 얘기도. 그래서 이제 지금 HBM이 디램이 가장 많이 이제 들어가고 물론 이제 뭐 그 고성능에 많이 필요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수요는 이제 첫 번째는 감산한 게 있고요. 네네. 그래서 업체들이 감산을 하는 것에다가 또 이제 수요자들도 이 재고를 많이 가져가면 그게 다 이제 가격이 계속 떨어지니까 계속 손실을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재고를 계속 줄여가지고 이제 바텀까지 왔고, 그래서 재고가 거의 최저점이 이제 되다 보니까 이게 수요가 조금만 좋아져도 이제 재고를 채워넣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재고를 채우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재고를 채우는 것이 돈이 되는, 그러니까 떨어질 때는 계속 손실이지만 올라가면 계속 사야 되는 주식하고 비슷한 그런 메커니즘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낸드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이 그 재고 보충 지금 같은 경우는 그쪽이라 봐야 되고 본격적으로 그 수요가 좋아가지고 이게 간다? 그건 조금 이제 물론 수요가 뭐 작년에 비해서는 약간 작년 4, 4분기부터 좋아지긴 하고 있는데 아직 본격적인 이제 성장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제 재고 충당 다음번에 나타나는 그런 기업들이 필요 없는 재고를 충당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순으로 보면 감산, 그다음에 이제 재고의 저점, 그다음에 재고 보충, 그리고 수요 증가.
그래서 이렇게 보면 4단계 중에서 지금 한 2단계 정도 들어온 것, 이제 그 정도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예,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반도체를 보셨으니까 또 그 사이클이 사실은 굉장히 규정력이 크군요. 이게 어떤 AI 칩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기는 하지만 당장 실적 영향을 주는 거는 메모리 그렇습니다. 반도체 뭐 사이클. 네. 선거도 그렇고 네. 이게 실리콘 사이클이 아주 재미난 게 그 미국의 대통령 사이클하고 올림픽 사이클하고 세계가 항상 일치해요. 아.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네. 그것이 이제 1년씩 밀려서 이제 서로 어긋나긴 하지만 그 4년 주기로 보면은 지금까지 뭐 한 40년간 그 트렌드에서 보면 크게 봤을 때 4년 주기 사실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항상 그렇지만 지옥일 때 뭘 사라고 그러는데 지옥일 때 손이 안 나가죠. 그래서 작년 뭐 중반만 해도 반도체는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또 한 1년 반 전을 앞을 생각해 보면 모든 애널리스트가 슈퍼 사이클이다. 뭐 이제 반도체 코로나인데도 불황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 그러나 지금 보면 그 4년 주기 사이클은 아마 상당 기간 그대로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래 지켜보면 4년 주기 사이클이 계속 이어진다. 아, 굉장히 중요한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조금 얘기를 넓혀가지고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전체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3월 반도체 수출액 보니까 굉장히 많이 또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동안은 계속 반도체 수출 망가진 거 굉장히 걱정했는데 다시 이렇게 업턴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무슨 나라냐 그럴 때 예전에 일본이 보면은 어떤 총리가 자기네가 신의 나라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국은 반도체 나라입니다. 그래서 수출도 그렇고 무역 수지 적자도 그렇고 대중국 수출도 그렇고 이게 반도체 수출 늘고 반도체 가격 올라가면 다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메모리 쪽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메모리는 이 가격이 정말로 이제 천당과 지옥사를 왔다 갔다 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달라진 점은 우리가 전 세계 D램 시장 같은 경우는 마켓 쉐어를 거의 한 75%에서 80%를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D램 경기가 좋아진다고 그랬을 때 그 한국이 가장 크게 수혜를 받는. 그래서 아마 1, 2월 달 뭐 지금 그 3월 달 통계를 보면 우리 D램 수출이 60%씩 늘어나요. 그래서 60%라는 게 뭐 세계 평균 성장률이 3%고 한국 GDP 성장이 1%인데 이게 어마어마한 이제 성장률을 가는 것은 이것은 이제 한국이 가진 그런 특성, 그래서 이 계곡과 어떻게 보면 산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중에서 가장 D램이 그런 변곡점이 큰데 이제 우리가 그것이 지옥의 사이클은 지나가고 다시 이제 올라가는 사이클에 이제 지금 들어온 것이 아마 뭐 정말 삼성전자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3전이 아니라 10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사이클 산업, 전형적인 사이클 산업의 특성을 우리를 반영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동안은 근데 이게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가 우리 대표 기업이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사실 메모리에 너무 몰두해가지고 AI 시대, 칩 시대에 대비를 못했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또 AI 칩 중에서도 이 메모리 HBM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삼성전자가 특히 뭐 뒤처졌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산업이 조금 예전에 비해서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그래도 전 소장님께서는 예전 같은 강도로 다시 좀 사이클 타고 복귀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그거는요. HBM은 뭐 실제적으로 우리가 90% 공급한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삼성이 하이닉스보다도 이제 조금 늦었다. 이제 그게 이제 판단에 이제 어떻게 보면 차이가 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가 이제 삼성보다 선발로 이득을 보고는 있지만 그 점유율로 보면은 반반이에요. 그래서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거의 비슷한 하이닉스가 조금 더 많은 정도.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엔비디아에 이제 납품하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는 하이닉스가 들어가죠. 엔비디아 이외에 다른 이제 분야에는 삼성이 이제 주로 많이 넣죠. 그러다 보니까 GBM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아마 뭐 50대 40, 45대 45, 뭐 그런 정도로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안 나고 대신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 하나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삼성은 또 반도체도 보면 이제 파운드리도 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그 탄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이게 삼성이 뭐 치명적으로 이게 큰 사고를 쳤다든지 뭐 실력이 없다든지 끝났든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건 너무 자기 비하가 심한 거죠. 그래서 뭐 어쨌거나 이게 메모리 쪽에서는 부동의 1위가 이제 한국의 삼성이고 대신 지금 이제 AI 쪽에서 얘기를 뭐 여러 가지 하지만 그 AI가 메모리 없이는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주가를 반토막 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면 네. 우리 하이닉스가 독하게 마음 먹고 네. HBM 공부 안 해버리면 그 네. 엔비디아 칩은 돌아가지 않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지금 그러면 엔비디아는 D램 만들 수 있냐? HBM 만들 수 있냐? 또 TSMC는 이제 메모리 만들 수 있냐? 그러면 이건 못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한국이 뭐 시스템 메모리를 못 한다, 시스템 반도체를 못 한다. 그래서 우리는 뭐 희망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러지만 그건 좀 잘못된 생각이고요. 네, 지금은 네, 네. 그 모든 반도체를 다 할 수 있는 기업도 나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걸 이제 더 강하게 해서 다른 것과 시너지를 내고 이제 바트를 치는 것이지 미국도 그러면은 왜 그럼 미국은 HBM을 못하냐. 그래서 그러고 이제 파운드리를 그 반도체를 미국은 못 굽는단 말이에요. 전부 대만한테 주는 건데 그러면 미국은 D램도 제대로 못하고 파운드를 못하고 미국은 끝난 거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잘하는 거를 좀 독보적으로 가면 그러면 뭐 그 될 건데 그 대신 그걸 자꾸 이제 주가 측면에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주가가 안 올라가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크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많이 보죠. 그러나 주가는 뭐 산보다는 강아지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강아지가 먼저 갈 때도 있고 뒤에 갈 때도 있는 것이지 항상 똑같이 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번 우리 같은 경우는 한국은 이번에 강아지는 좀 뒤에서 오는 느낌? 그래서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이 특히 미국하고 대만이 먼저 가고 우리가 지금 따라가는 형국? 이제 그런 정도로 봐야 되는데 그것은 그 외국인들의 이제 선호도가 우리가 좀 떨어지고 또 최근에 우리가 뭐 이제 그 기업 가치를 올리고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앤다고 그러는데 그 없앤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간단한 방법은 바로 성장률이죠. 이제 뭐 한국이 작년 1.4% 성장했는데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지만 돈은 반대로 흐르죠.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그러면 1.4% 성장하는 나라에서 돈 빼가지고 세계 평균이 3%인데 3%가 높은 나라에 가서 투자하는 것이 맞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이제 세계적인 뭐 실력을 갖춘 기업도 이게 그 나라 전체의 그 성장률로 봤을 때 외국인 투자가들의 포트폴리오 자산 배분 측면에서 놓고 보면 소외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미국이 주가가 사상 최고치 가고 나서 계속 갈까? 또 이제 금리 내리면 진짜 경기 나빠진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우려가 이머징 마켓으로 또 이제 미국 이외 시장으로 돈이 지금 흘러나가는 그 일본이 먼저 이제 대상이 됐고 한국도 이제 흘러서 들어오는 거죠. 그 타이밍에 이제 반도체 경기가 턴하는식 보여지는 게 지금 우리 이제 뒤에 오던 강아지가 이제 달려오는 그런 형국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메모리 반도체도 충분히 AI 시대에도 중요하고 계속 성장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럼요. 이제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그렇습니다. 뭐 미국도 못하는 걸 우리가 하고 있고 근데 그게 점유율이 이게 75%, 80% 간다는 것은 이건 당구내리는 우리가 그런 아이템을 가진 적도 없고요. 삼성 하이닉스 합쳐서 그런 그렇죠. 거죠, 우리나라. 네. 그래서 지금 뭐 70%를 어떤 산업에서 한 나라가 생각하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가나 인텔 같은 그런 이제 CPU라든지 OS에서나 한 나라가 70% 차지하지 뭐 그 테크 산업에서 70%를 한 나라가 차지하는 거는 뭐 한국이 지금 D램 같은 경우 자랑할 만하죠. 아, 그러네요. 우리나라 얘기를 하시니까 조금 더 말씀을 넓혀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걱정이 일단 미국하고 중국하고 반도체 전쟁을 시작을 하면서 반도체 갖고 막 옥신각신하면서 계속 미국에서 이 자기 나라 투자라고 그러잖아요. 칩스법이나 IRA 가지고 보조금을 주는 측면도 있지만 또 삼성전자가 거기 투자하면은 또 중국에서는 뭔가 생산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기도 하고 이런 이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조금 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는 좀 어려운 시기가 다가오는 건 아닌가요? 저는 꽃놀이패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곁하면 우리가 못한다 이렇게 되지만 사실은 중국의 생산 캐파를 많이 늘리지 못하게 한 것 자체가
의도하지 않게 공급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었어요. 아, 그래서 작년 뭐 저작년까지만 해도 반도체 공급강이 심했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에다 더 질렀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됐죠. 아. 그래서 그 지금 이제 미중의 전쟁에서 그 긍정적인 효과는 이게 과도한 어떻게 보면 공급을 줄일 수 있는 이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표현 좀 이상하지만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둘이 싸우지만 그 수요가 줄어드냐 이건 아니에요. 미국도 핸드폰 계속 만들어야 되고 중국도 계속 핸드폰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장이 없어지거나 수요가 없어진 것이 아닌데 문제는 그것을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은 예를 들어서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대만의 TSMC하고 삼성전자, D램은 우리 한국의 이제 삼성하고 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뭐 요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둘이 싸우든 말든 간에 이거 없이는 이제 IT 기기를 못 만들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제가 볼 때는 너무 비관적으로 보면은 끝이 없는 건데, 큰 놈 둘이 싸웠을 때 상대적으로 싸우다 보면 서로가 너 내 편 해라. 이러는 이제 콜이 들어오죠. 지금 네네. 제가 볼 때는 우리 상황은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어떻게든 자기 편으로 만들고 싶은 굉장히 좋은 여건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맞지. 우리 둘 싸우는데 우리가 터져가지고 큰일 났다 이렇게 보는 거는 좀 이제 오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아니 미국이 우리나라 기업한테 돈을 지금 뭐 7조, 8조 원을 그냥 날려주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미국한테서 그렇게 7조, 8조 돈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그리고 중국이 다 공장 뭐 이제 별 볼일 없으면 나가라 투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게 제발 와서 투자해주고 투자한다고 그러면 땅도 주고 세금도 깎아주고 뭐 모든 조치 다 해줄게 하는 게 우리가 최근 30년간 중국과의 관계에서 그런 게 있었냐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투자하겠다고 그러면 뭐 중국은 모든 거를 다 이제 내줄 그럴 태세까지 왔죠. 아, 지금 그렇게 태도가 바뀌었습니까? 그렇죠. 아, 그래서 미국이 브로킹하면서 어떻게든 이제 반도체 국산을 해야 되는데 거기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대상이죠. 우리는 이제 미국 눈치를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물론 뭐 1등하고 2등 하는 나라들 사이에 낀 13등 하는 나라가 너무 잘난 척하면 터지지만 지금 반도체라는 품목을 놓고 보면 적어도 이제 중국이 제품의 국산화, 그 다음에 장비의 국산화, 그리고 미국이 파운드리에서 이제 3나노를 하기 전까지는 한국은 뭐 양쪽한테서 다 콜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그 강대국의 싸움에서 우리가 희생양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보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그런 느낌이 있죠. 뭐 미국의 동맹에서 빠지면 어떡하지? 그리고 중국이 우리를 보복하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이제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한테 있어요. 근데 문제는 최근 3년간 미중이 기술 전쟁하면서 미국이 우리한테 뭐 동맹에서 뺀다는 얘기 한 적이 있냐? 중국이 이게 미국 편에서는 반도체 이제 생산 국가라고 해가지고 보복한 적이 있냐? 그럼 없어요. 없는 이유는 둘 다가 지금 반드시 필요한데 절절히 원하지만 갖고 있지 않는 게 우리한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사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오히려 그걸 이제 레버리지를 걸어가지고 다른 것에서 이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방법, 그거를 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로 놓고 보면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고 또 중국에 대해서는 너무 이제 이게 보복 또는 이제 뭐 반중 정서 이런 측면으로 보다가 보니까 조금 우리가 더 실리를 많이 챙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못 챙기는 이제 그런 이제 경향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중국도 미국처럼 투자하면 보조금을 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자기네 나라 같은 경우는요. 지금 뭐 우리가 지금 이제 5나노, 3나노를 하지만 얘들은 14나노 정도만 해도 법인세를 100% 10년 깎아준가 그래요. 아, 그리고 이제 이미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들은 뭐 미국이 지금 한 60조, 66조 들여가지고 보조금을 주지만 그 사이에 이제 중국이 그 60조 가까운 돈을 이미 기업들한테 보조금 줘가지고 뭐 실력은 떨어지지만 파운드리도 하고 있고 뭐 D램도 만들고 있고 낸드도 만들고 있고 뭐 다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국이 뭐 반도체 굴기 끝났다, 뭐 미국이 저거 봉쇄해서 끝났다 이렇게 보는 건 완전 넌센스고요. 아, 이미 뭐 예를 들어서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뭐 전 세계 탑10 안에 지금 중국 회사가 2개가 들어가 있죠.
미국은 60조 이상, 66조 이렇게 보조금을 뭐 칩스법 해서 이제 나눠주고 있고 삼성전자도 한 7, 8조 원 정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고 이렇게 중국은 지금까지는 자국 기업 중심으로 그래도 60조 원 가까이 되는 그런 보조금을 주어왔는데 또 뭐 법인세 면세라든지 또 그런 보조금들을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도 들어가서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만약에 이런 투자하겠다 그러면 뭐 미국보다 더 파격적으로 줄 수가 있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미국한테서 지금 보조금 받았기 때문에 네. 중국에는 애초부터 할 수가 없게 되죠.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죠. 그렇죠.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네. 되네요. 그러니까 아까 소장님 아까 꽃놀이패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꽃놀이도 이렇게 꽃놀이패가 있어도 잘 활용해야 게임에서 이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있다고 꼭 이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거 접근해 가야 됩니까? 그거는요. 패는 까면은 그게 패가 아니에요. 그래서 패는 계속 자기가 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로서는 뭐 세계에서 1등 한다, 뭐 HBM에서 무슨 90% 한다 그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미국하고 중국이 이제 이빨 악 물고서 이걸 국산화하려고 지금 쫓아 들어왔다는 거죠. 네네네. 그 생각을 해보면 반도체 기술이 우리나라 기술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 기술이고 일본 갔다가 한국에 온 거고 우리도 뭐 국산화하고 처음엔 베꼈고 벤치마크 했고 이제 국산을 한 거지만 근데 지금 미국이 다시 자기네가 국산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중국은 이건 기업이 아니라 국가가 이제 나서가지고 목숨 걸고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5천만 이제 인구에 어떻게 보면 GDP 랭킹 뭐 12, 13위 하는 나라가 이제 국산해서 만들었는데 GDP 랭킹 2위에 인구는 우리보다 28배 많은 나라가 악심 먹고서 이거 하나만 개발하겠다 그러면 그거 못 개발할 이유가 없죠. 그러네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로서는 사실은 미중의 전쟁에서 우리가 얼마나 터지냐, 뭐 못 파냐 문제가 아니고 미국과 중국이 얼마나 빨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파운드리하고 예를 들면 메모리를 캐치업 하냐를 두려워해야죠. 네. 그럼 우리로서는 이제 얼마나 더 앞으로 나가냐. 그래서 계속 한국에 대해서 이제 욕하고 돈 주겠다고 그러고 이러는 것은 한국의 기술이 이제 미국이나 뭐 중국보다도 한 2단계나 3단계 계속 앞서 나가야만이 이 페이스가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유지를 못하는 순간에 제가 볼 때는 뭐 한국의 한중 관계, 한미 관계는 끝난다. 그 한중 관계, 한미 관계 수명은 대한민국의 반도체 수명하고 똑같이 간다 이제는. 그래서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뭐 그렇지만 역대로 우리가 1980년 이후로 한국 대통령이 당선되면 우리가 미국 가가지고 방문을 했지 미국 대통령이 왔던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시고 나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한 달도 안 돼서 쫓아왔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거 왜 왔냐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럴 정도로 우리한테서는 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신감을 잃으면 다 잃어버린다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미중 관계에 있어 갖고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동맹에서 이제 좀 벗어나거나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않은 두려움, 또 우리가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보복을 하면 어떻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공포, 이 두 가지를 이제 극복하지 못하면 그러면 이제 계속 쫄면서 사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제 반도체라는 뭐 앞으로 세상을 뒤바꿀 AI의 주축이 되는 반도체를 놓고 보면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한국이 반드시 필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함부로 패기도 어렵고 함부로 다루기도 어려운 이제 그런 나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그 외교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조금 자신감을 갖고서 이제 보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처럼 뭐 우리 언론에서 보면은 한국은 뭐 시스템 반도체가 3%밖에 안 돼가지고 뭐 희망이 없고 뭐 삼성이 헤매고 무슨 뭐 이런 얘기가 언론에 수없이 쏟아지지만 아니 그러면 외국인들은 바본가?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은 50%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네. 네. 그러면 그게 외국인은 먼저 팔고 나가죠. 삼성이 정말 힘이 없다고 하면.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를 포함한 이제 최근에 보면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반도체 주식을 사야 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너무 이제 자기 비하나 자신감 결여,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벗어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미국이나 중국이나 다 우리를 원한다. 이거 굉장히 좋은 사인이라는 거는 좀 새로운 생각이셔서 너무 잘 배웠습니다. 혹시 최근에 보니까 미국에서 어떤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 중국에 들여가는 거를 계속 제한을 하다가 약간 풀어줘서 삼성전자 시안 공장
같은 경우에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었고 투자가 가능했다. 이런 뉴스가 또 있더라고요. 그게 좀 완화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 어떻게 보세요? 완화보다는 빠뜨친 겁니다. 우리가 미국에다 250억 불 가까이 투자를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거기 공장을 지어주는 건데 이제 아. 공장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미국에 짓는 게 뭐 의미도 있지만 문제는 거기에 이제 공장 지으면서 보조금 받는 조건이 5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 정보 접근권. 그래서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라인 한번 보자 그러면 다 보여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무 정보 포함한 세부 영업 관한 정보도 일정한 간격으로 레포트를 해야 되고 네. 그 얘기는 결국은 이게 기술을 다 보여줘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그 문제는 기술을 본 정부가 그 데이터를 자기만 이제 개인정보 비밀보호법에 의해서 갖고 있느냐 그게 아니고 홀랑 빼가지고 미국 기업 인텔이나 마이크론한테 주면 어떡하냐. 네, 그렇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 이제 뒷꼬리만큼 바꿔서 기술을 홀랑 털리는 소위 말하는 기술 강도한테 기술 거지가 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대만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뭐 정치적 외교적인 압박 때문에 공장을 짓는 흉내는 내지만 시간을 끌어버리는 거죠. 빨리 안 짓고 계속적으로 딜레이를 시키면 이제 미국이 원하는 이제 빠른 첨단 반도체 미국 내 내재화는 굉장히 더뎌지고 문제가 된다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당근으로 쓰기 위해서 보조금을 500억 불 줄게. 네. 뭐 이런 기도 있고 그리고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메모리에서 중국의 익스포저가 크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스톱시킨다고 하면 이제 한국으로서는 손실이 크니까 그리고 보조금 받으면 중국에 더 이상 투자를 못 한다고 그러면 이 미국에 대한 투자를 늦추든지 아니면은 이제 확 줄여버리든지 이럴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거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당근이라고 그럴까? 그래서 지금 있는 이제 디램이나 뭐 이런 것들은 지금 뭐 미국의 국방에 위협이 된다는 건 아니고 범용이니까 그거는 이제 특별히 허용을 해준 거죠. 눈 감아줄게. 그래서 그렇군요. 이걸 완전히 자유롭게 해가 아니라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이게 기준을 완화했다 이게 아니고 네네네. 미국의 공장 가동을 당기거나 또는 그것을 이제 계획도로 가기 위해서 약간의 이제 어떻게 보면 페이버를 준 정도 그런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꽃놀이패를 가지고 약간 협상의 이 묘를 살렸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뭐 우리로서는 뭐 다행이죠. 그러나 이게 원래 그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이제 미국이 뭐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내로남불이죠. 뭐 다른 나라가 보조금 주고 이러면은 그건 WTO 제소해야 되고 공정 경쟁의 위반이라고 그러는데 네. 미국은 500억 불씩 보조금 줘도 네. 괜찮다. 근데 이유는 뭐냐? 경제 안보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미국이 하면 경제 안보고 다른 나라가 하면 이건 WTO 위반인 거죠. 그래서 그거는 결국은 뭐 강자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룰은 그런 건데 우리로서는 뭐 그 룰이 어떻게 되든 간에 제 실리를 챙겨 먹는데 가면 되죠. 미국이 보조금 뭐 거기에서 우리가 받고 또 중국은 수요가 크기 때문에 또 미국과 협상을 통해 가지고 중국에서 더 실리를 챙길 수 있다고 하면 그게 외교죠. 그래서 뭐 이 왼발 잘 쓰는 사람이 왼발로 공 잘 넣는 거 그럼 선수는 맞죠. 그러나 고수는 우리 손흥민 선수처럼 왼발도 잘 쓰고 오른발도 잘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쪽 편에 서가지고 뭐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조금 낮은 수고 이제 양쪽에 싸울 때 양쪽에서 다 이제 우리가 이득을 챙겨 먹는 것. 이제 그게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외교가 해야 될 일이고 국가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기업은 열심히 일하고 그런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룸을 만드는 것들은 이제 국가나 정책이 외교가 이제 해야 될 거 아닌가 싶어요. 아주 명쾌하십니다. 네. 삼성전자 실적 좋아지고 주가 오르는 것은 반도체 사이클 덕이고 반도체 사이클 덕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국제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나라 점유율이 75%, 80%까지 갈 정도 우리가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고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미중 간의 반도체 전쟁을 벌여도 우리가 좀 협상력을 가지고 중간에서 취할 수 있는 게 많을 것이다. 그래서 장래는 굉장히 밝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뭐 4년마다 한 번씩 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보면 야 이거 웬 떡이냐 이렇게 보시면 그거 아니고 1980년 이후에 반도체 사이클을 보면 이 4년 또는 4년 플러스 알파 또는 마이너스로 항상 이렇게 오는 거죠. 오는 건데 이제 한 4년의 사이클만 놓고 보면 꼭 죽을 것 같고 또 천장이 없을 것 같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림픽
대통령 선거 그리고 반도체 네. 이것은 항상 같이 간다. 그래서 뭐 금년에 미국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선거가 있는 날 악재가 없어요. 그래서 반도체 투자는 네. 좀 뭐 아이러니하지만 그 올림픽하고 대통령 선거하고 같이 투자하면 된다. 그렇군요. 정말 꿀팁 맨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님하고 반도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살펴봤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